예, 안녕하세요. 강태성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예상 해설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키긴 했는데 목소리가 안 좋은 점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번 주에 부산에서 펼쳐지는 3세 안말 상관 첫 경주인 누나스테이크스 출전마들을 분석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많은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출전마들을 먼저 살펴보자면 서울에서 8마리 그리고 부산에서 6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서울과 부산 좀 물론 객관적인 전력만 놓고 본다면은 서울마들의 전력이 조금은 나아 보입니다. 어쨌든 연례도 좀 많은 마필들이 출전하고 좀 치열한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누나 스테이크스 경주인데 이번 누나 스테이크스의 특징은 여기에 적어 놓았듯이 절대 강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작년 말에도 나온 핑크라든가 재작년에 뭐 나온 퍼스트 이런 식으로 좀 강자급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센 말이라고 하는 마필들이 있는데 이번 누나 스테이크스는 그런 마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주마들의 전체적인 능력이 예년보다 작년 재작년보다 떨어져요. 그래서 솔직히 뭐 누가 우승을 할지 상당히 좀 혼전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앞말 경주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앞말들은 순말들에 비해서 건성도 떨어지고 승부기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는 경주 중에 조금만 치더라도 바로 경주를 포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앞말 대상 경주에서는 인기마들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그러면서 배당이 터지는 경주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앞말들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특히 이번에는 강자들이 없는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한판 싸움이기 때문에 더욱더 터질 가능성까지 충분히 염두에 두고 좀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기마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의 좀 그 능력이 조금은 나아 보입니다. 일단 이번에 출전을 하는 마필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파란색은 서울 마필입니다. 그리고 까만색은 마명의 까만색은 부산 마필이고 어쨌든 상군 마필이 두 마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4월 초이기 때문에 상위군까지 올라가 있는 마필들이 없죠. 가장 많이 올라간 마필이 상군이고 참 좋은 친구들 4군에서 승군을 해서 이번에 딱 상군이 된 거고 상군에서 경주 경험을 가진 마필은 이 나운더 스퍼트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상군마 두 마필 그리고 사군마가 이 여섯 마필 그리고 나머지는 5군 마필이고 맨 밑에 뭐 럭키 크라운이라든가 PNS 골드 이런 마필들 럭키 크라운은 5군에서도 그냥 정체 중이고 PNS 골드는 직전 2착으로 이번에 5군으로 갓 승군한 상태 아직까지 5군 출전 경험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경험이 많고 특히 거리 경험이 있는 마필들 그러니까 1600 거리가 아니더라도 이번에 이 누나 스테이크스가 1600 경주로 1600m로 펼쳐지는데 1600 거리 경험이 없더라도 1400까지 경험했던 마필들은 아무래도 1200만 경험한 마필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한 마필 한 마필 좀 천천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많은 인기를 모으는 마필은 이 나운드 스퍼트입니다. 직전 경주 3착의 상군에서 이미 경주 경험을 가졌다는 점 그리고 뭐 1800까지 경험을 했다는 점이 플러스 요인이고 역시 최근 이뭐 스킨맨 자마들의 어, 2세 때 3세 초반 적응력이 너무나 뛰어나죠. 2세 때 성적 그리고 3세 때 성적 그러니까 대상 경주를 빼고 그런 성적만 놓고 본다면 오히려 매니피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데이터적으로도.
뭐 마필 가격은 2천만 원인데 자가 생산이기 때문에 뭐 이 마필 가격은 의미가 없고, 나온 터프맨과 전형제마입니다. 나온 터프맨, 나온 다이아. 그러니까 나온 터프맨 같은 경우는 코리안 더비 2착을 했던 마필이고, 거리 적성까지 나름 뭐 1800까지는 충분히 나왔던 마필이고, 다만 나온 다이아 같은 경우는 1200이 우승 거리가 120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좀 그러니까 나온 더 스포트와 나온 다이아는 전형제마에, 그러니까 전형제마라는 것은 부마, 모마가 같다는 뜻입니다. 전형제마에 성별까지 같은 앞말이 있기 때문에 성별까지 같은데, 그래도 이 단순 비교가 안 되는 이유는 이 나온 다이아는 너무 작았어요. 작아도 너무 작았습니다. 400kg 초반대 마필이었고, 근데 반면에 이 나온 더 스포트는 그거보단 크죠. 400kg 중반대 마필이기 때문에 이 나온 다이아보다는 체격 조건에서는 훨씬 낫습니다. 일단 이 나온 더 스포트의 경주 성적들을 살펴보면 이 마필이 그동안 5전 3승 2착 한 번, 그리고 4착 한 번을 했는데, 이 4착은 직전 경주, 그러니까 상군 성군전에서 경험한 1800 거리에서 4착을 한 거고, 직전 경주 빼고 그 이전의 경주들은 모두 입상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이마필 같은 경우는 순발력은 탁월한데 그 끄는 기질이 있어요. 끌고 나가는 기질 때문에 아무래도 선행을 못 갔을 때는 상당히 좀 위험할 수밖에 없는 마필이긴 한데, 하지만 워낙 순발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웬만해 갖고는, 부산 같은 경우는 이 직선거리가 길기 때문에 1600m가 이 직선거리가 길기 때문에 얘가 뭐 어떤 게이트를 부여받든 외곽을 부여받든 어쨌든 이 결국은 감아서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미 1800 거리까지 경험을 했다는 점도 플러스 요인이고, 불안한 부분은, 그러니까 굳이 선행을 안 가도 따라가도 된다는 것은, 모래만 안 맞으면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됐는데, 아직은 모래를 맞는 거, 이거에 대한 검증이 미지수예요. 그러니까 자칫 출발 과정에서 실수를 하거나 내측 갇혀버리거나 그러면 어디로 튈지 모르긴 하지만, 어쨌든 압도적으로 빠른 순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도주성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끄는 기질이 불안 요소이긴 하지만 1800에서도 그러고도 많이 버티는 걸음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1600으로 줄어든 거리라서 훨씬 좀 직전보다는 더 많이 버틸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 나온 더 스포트 같은 경우는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좋은 친구입니다. 역시 머스키맨 자마이고, 마필 가격은 2,300만 원인데 아마 3천 얼마일 겁니다. 이게 다시 한번 거래된 거기 때문에 직전 선행을 가서 5마 신차 낙승을 거뒀어요. 그런데 이게 성적을 보면 성적에 편차가 있죠. 3승을 했습니다. 나온 더 스포트와 같은 삼성이긴 한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속된 말로 도 아니면 모임 마필입니다. 일단 1월 23일 그 내측 선입 전개를 펼쳤는데 걸음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즉 앞선을 못 가면은 그냥 기복을 보이는 그런 마필이고, 이번에도 최소한 선행은 가기 힘들 겁니다. 나온 더 스포트 때문에. 하지만 최소한 선행을 못 가더라도 선행만 바로 옆에 붙이거나 해서 최대한 모래를 피하는 전개를 펼쳐야 되기 때문에, 능력 면에서, 그러니까 이미 1700 경험을 했기 때문에 거리적인 부담감도 없고, 능력 면에서 좀 세게 봐줄 수 있는 마필이긴 하지만 전개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국은 게이트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이 나온 더 스포트가 선행을 간다는 가정하에서 라운드 스포트보다 인게이트면 불리할 수밖에 없고, 라운드 스포트보다 바깥 게이트를 부여받으면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어쨌든 능력은 충분히 입상 도전 가능한 마필이기는 하지만 전개의 불리함으로 인해 갖고 상당히 좀 졸전을 펼쳐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마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 두 마필 알아봤고, 그 다음 이제 이 부산의 골든 파워입니다. 자가 생산이고, 부마가 어플리드 익스프레스입니다. 이 어플리드 익스프레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이게 전형적인 장거리 혈통이죠.
돌콩이라든가 뭐 이쪽 계통의 그 마필들을 보면은 돌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랑프리 우승했던 볼드킹즈 이런 마필들 전형적인 장거리 혈통이긴 한데 얘는 그래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00에서 1월 달에 이미 여유 우승을 거뒀어요. 즉 거리 검정은 됐습니다. 그리고 혈통적 자체도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유리한 마필이기 때문에 1600 거리가 결코 불리하지 않고 그리고 힘도 단순히 이 스태미나만 좋은 게 아니라 힘, 파워도 작년 11월 5일 경주에서 상당히 무리한 경주 운영을 펼치고 탄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파워도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번에 안말 한정 경주이다 보니까는 안말들의 특징이 순발력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두권에 나가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만 얘는 전형적인 추임마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전개상 상대적인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든 파워도 선두권이 투닥투닥 한다면은 충분히 자력으로 우승 도전까지도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이 라운드 스포트 이 마필이 원탑이라고 한다면은 부산은 아무래도 이 골든 파워 이 마필이 원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델 로사리오입니다. 잘 하지 않는 이 매니피자마예요. 썩어도 준치라고 아직까지 이번에도 이 매니피자마들이 아델 로사리오라든가 원더풀 레이즈 이런 마필들이 언성 위너 이런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자마군이죠. 이번에 출전하는 마필들이 매니피의 마지막 자마군인데 아니야,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좀 남아있죠. 한 배가 더 남아있고, 마지막 자마구는 아닌데. 근데 이 마필 같은 경우는 혈통이 조금 특이합니다. 스톤캣 3x4, 인브리딩이 있어요. 이게 잘 하지 않는 결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결합 자체를 잘 안 하는 이유는, 첫째는 체형의 문제죠. 첫째는 체형이고 두 번째는 성격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 스톤캣 이 3x4 요 결합을 잘 하지 않는데 일단 체형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스톤캣 결합을 하면은 보통 백앤리라든가 아니면은 옵셋리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릎 쪽에 좀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정지세가 안 나온다는 거죠. 이거를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요겁니다. 바로 이 옵셋 캐논이라고 돼 있죠. 요겁니다. 요거 요렇게 나오거나 이게 뭐냐면은 보통 이렇게 이것처럼 이렇게 일자로 정지세로 나와야 돼요. 무릎이랑 발목이랑 이 어깨 쪽 라인이. 근데 이게 보면은 캐논본 이걸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죠? 이 뼈 자체를 캐논본이라고 하는데 이 캐논본이 무릎에서 외양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무릎과 이 캐논본 자체가 어긋나 있죠. 이런 식의 지세를 많이 생산을 하기 때문에 안 하고 또 하나는 이 백앤리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게 백앤리인데 이렇게 정중앙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뒤로 떨어지죠. 뒤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 그러니까 백앤리라든가 옵셋리 이런 것 자체가 경주력에 크게 물론 경주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미치기도 하지만 크게 안 미친다 손 치더라도 부상이라든가 하자의 위험성이 커요. 정지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체형이 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스톤캣 인브리딩은 거의 하지가 않는데 요즘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스톤캣이 굉장히 윗대에 있기 때문에 이것처럼 3x4라는 게 잘 없어요. 보통은 뭐 4x4 아이버라든가 아니면 5x5라든가 5x5라든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희석화되어 있죠. 그래서 요즘은 하는데 옛날에는 이 정도는 많이 안 했는데 저도 이게 정확하게 피해 마찰을 안 받기 때문에 지세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성격적인 문제입니다. 스톤캣과 스톤캣 결합을 하면은 속된 말로 꼴통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격 안 좋은 마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근성으로 발휘되면은 상당히 좋은 결과로 이제 경주마로 성장을 할 수가 있지만, 이 꼴통이 말 그대로 꼴통 기질로 발휘되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대로 뭐 은퇴를 하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결합을 자주 안 하는데, 어쨌든 국내에서 이런 결합으로 태어난 마필들이 누가 있냐면 이 아델 로사리오 외에도 뭐 터프가이라든가 러브레이스, 이런 마필들이 거의 비슷한 결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아델 로사리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상 경주 경험도 있고 큰 경주 경험이 많죠. 특히 2세 때는 빠르게 성장을 했던 마필이고, 그런데 성적을 모두 선행을 가거나 선두 공략을 하면서 거둔 성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모래를 맞는 경주에서는 굉장히 좀 성적이 안 좋았고, 기본적으로 선행 유리형 마필입니다. 그리고 매번 뭐 성적이 나오더라도 매번 뒤가 서요. 끝이 서기 때문에 최근 뭐 그런 부분 뒷심이 어느 정도 보강돼서 옛날보다는 좀 덜 서긴 하지만 여전히 뒷심 여부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고, 공백도 길어요. 그래서 이 아무래도 휴식 차원에서의 공백으로 판단이 되는데, 쉬는 동안 얼만큼 그 뒷심이 보강됐는지 그게 관건이긴 합니다. 하지만 순발력 자체는 상당히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뭐 선두 공략하는 데는 뭐 게이트만 잘 받으면 거의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하지만 거리적인 부담감도 크고 뒷심 자체가 부족한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1600m 경주에서는 좀 어려운 싸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입상권에서 좀 먼 마필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서울 마필입니다. 밀리언 PNS 럭키입니다. 모계 형제마로 머닝스의 자마인 밀리언 뱅크가 있죠. 밀리언 뱅크는 뭐 보시면서 아시겠지만은 7전 동안 4착밖에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꾸준하게 늘 자기 걸음을 뛰는 마필이고 능력 자체는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그 밀리언 뱅크의 동생인데 이 마필은 고래눈입니다. 보통 고래눈이 겁이 많은데 얘는 겁은 없어요. 겁은 없고 1월 15일 1400m 경주에서 선행을 가서 사마친사 우승을 했고, 직전 스포츠 서울배 대상 경주, 그러니까 3세 최강자들이 서울의 3세 최강자들이 겨루었던 경주죠. 직전 경주가 뭐 성부사부터 시작해 갖고 난다 긴다노 순발들하고 겨룬 경주예요. 거기에서 6착을 했는데 전개를 뭐 최상으로 풀었습니다. 그렇지. 그러면서 뭐 6착을 거뒀는데 나름 괜찮게 뛰었다고 생각을 해요. 빠른 페이스, 그러니까 대상 경주이다 보니까 페이스도 빨랐고, 승부사가 이끄는 페이스가 결코 느린 페이스가 아니었거든요. 그 뒤에서 바로 뒤에서 따라갔는데 그 빠른 페이스를 따라가면서 발도 못 바꾸었습니다. 그럼에도 막판 무뎌지긴 했지만 선입으로 나름 순말들, 강자들 대상으로 끈끈하게 뛰었다고 봅니다. 작년 부산 브리더스컵 경주는 방해를 받았죠. 그래서 외곽 밀리면서 전개 자체가 꼬여버렸고, 그래서 그때의 부진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마필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강자들과 경험을 하다 보니까는 적응력 자체가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 3세 최강자 중 하나인 승부사와 같은 미스 치비어슬리 자마입니다. 자가 생산한 마필인데 어쨌든 이 마필도 이번에는 이미 선입으로 검증이 됐기 때문에 굳이 선두권에 합류해도 안 되고 합류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다가 빠른 페이스 소화 능력도 검증이 되었어요. 그래서 차분한 선입 전개 펼친다면 이 PNS 럭키도 충분히 자력으로 우승 도전 가능한 마필입니다. 또 다른 서울 마필 백두거를 보겠습니다. 한센의 자마입니다. 모계 형제마로는 듀얼 미사일이 있는데 이 모마가 너무 고령이에요. 거의 모마가 2000년생인가 2001년생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령의 마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할머니가 낳은 자마랑 아니면은 좀 젊은 모마가 낳은 자마랑 그 유전력
우성 유전력의 전성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이 모마가 고령이라는 점이 좀 불안 요소이고, 결합 자체는 이 뭐 크레머 파워라는 마필이 비슷한 혈통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크레머 파워 같은 경우는 이게 순말이죠. 우승은 1900m까지 했습니다. 백두걸 같은 경우는 데뷔 전 상당히 우수한 경주력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2월달 경주에서는 선입으로 편안한 전개를 펼쳤는데 밋밋했습니다. 그리고 직전 1300m는 선행을 가서 우승을 했고, 근데 직전 우승 같은 경우는 불량주로 덕을 좀 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혈통적으로 거리 부담감은 없지만 그래도 대폭 늘어난 1600m 거리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직전 막판 잡고 통과하긴 했지만은 답보 변환을 못해서 그런지 걸음의 여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두걸도 아무래도 선입으로는 밋밋한 걸음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두 나서기에는 너무나 빠른 마필들이 많아서 어려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고, 입상권에서 좀 먼 마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살펴볼 마필은 원더풀 레이즈입니다. 4군 마필이고 2천만원, 매니피 자마인데 2천만원인데 마필 가격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뭐 자가 생산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마필 가격은 의미가 없고, 비슷한 결합 마필로는, 혈통적으로 비슷한 결합 마필로는, 비슷한 혈통의 마필로는 선 히어로가 있습니다. 브리더스컵 우승을 했던 마필이고, 물론 이때 브리더스컵은 1300m죠. 그리고 최대 우승 거리는 1800m. 그러니까는 뭐 나름 이 결합 자체가 뭐 거리 적성이 짧은 결합이다, 그렇게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분명 거리 적성은 나오는 결합인 건 맞습니다. 부산 19조 김영환 조계사 마필이라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듯 하는데, 직전 1400m 선두 공략에 성공하면서 우승했지만 외곽이 유리한 주로였어요. 외곽을 타는 마필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했고, 그런 유리한 주로를 탔음에도 걸음의 여력은 없습니다. 대선 경주 경험은 많은데 그 대상 경주에서 두 번의 경주들을 보면은 빠른 페이스를 못 쫓아가요. 즉 다시 말해서 따라가기 급급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흐름이 빠를 텐데 그 빠른 흐름에서 탄력이 나오기는 좀 힘들다. 아직까지는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능력에서 처지는 마필이기 때문에 19점 마필이라 인기를 모으겠지만은 저는 좀 약하게 봅니다. 노드2 V 같은 경우는 뭐 마명은 참 좋죠. 우승을 위해서 좀 잘 달려갔으면 좋겠는데, 뉴먼 워리어 동생입니다. 그래서 뉴먼 워리어는 기본적으로 능력치가 있었던 마필이고, 비슷한 혈통의 마필로는 잘 뛴 마필들이 없어요. 모닝 플래시, 빅플라워, 글로리칸 다 부지마들이었고, 경부대로 자마입니다. 그러니까 경부대로 자마랑 결합을 하는데 마방의 에이스급이 가지는 않았겠죠. 마방의 목장의 에이스급은 다 아무래도 경매 때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시스마를 선택을 하죠. 경부대로는 차순위도 아니고 차차 순위 정도 되겠죠. 그래서 A급 정비마들은 안 갔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결합한 자마들의 성적이 좀 처지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경부대로는 부마이 매니피와 결이 확실히 다릅니다. 이 매니피는 2세 때부터 빠른 성장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대상 경주에 강하고, 그리고 단거리에서도 빠른 적응력 보여주었고, 반면에 경부대로는 2세 때는 잘 못 뜁니다. 3세 때 잘 뛰고 단거리보다는 중거리에서 좀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니피랑 경부대로는 완전히 결을 달리하고 있어요. 부마지간이긴 하지만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노드2V는 그런 면에서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마필이라고 할 수가 있고, 경주마로서 자질이 좋은 마필입니다.
발은 느린데 걸음이 굉장히 부드럽고 주폭이 좋고, 그래서 나중에 발전 기대치가 상당히 큰 마필이에요. 그리고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유리한 마필이고, 그래서 향후 발전 기대치는 분명히 좋은 마필입니다. 혈통도 받쳐주고 있고, 왜냐하면 모마가 양호한 종빈마이기 때문에. 1월 23일 부진은 전개가 꼬이면서 뒤로 밀려버렸죠. 그러면서 부진을 한 거고, 직전은 1200m 경주에서 앞선 선입 전개를 했습니다. 물론 앞선이 경합해서 반사 이익을 본 측면은 있어요. 하지만 그때 그 경주에서 보여준 이 경주마로서의 자질과 능력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혈통과 자질 두 개가 다 받쳐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향후 분명 뛸 마필인데, 아직은 1400m 거리 경험도 없다는 점이 불안 요소이고, 불안 요소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는 충분히 복병마 역할을 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이 노드2 V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드2 V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마필, 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되는 마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토치 같은 경우는 데뷔전 3열 돌고 콩코드 포인트 자마입니다. 지금 복승률 100%를 이어가고 있는데 데뷔전 3열 돌고 우승했고, 직전 2전째는 앞선 경합을 했어요. 그리고 2착했고, 직전 차분한 선입전개를 펼치고 2착을 했고, 특히 직전 1200m 우승 기록이 1분 12초 9로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이때는 불량주로이기 때문에 다들 기록이 엄청나게 좋게 작성이 되던 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선행을 갔을 때, 앞선을 갔을 때와 이 선입으로 갔을 때의 경주력 편차가 있어요. 앞선을 갔을 때가 좋고, 아직으로는 선입으로는 아직까지 임팩트가 떨어진다는 점. 하지만 혈통을 본다면 나중에 긴 거리도 충분히 적응할 수 있다는 점. 하지만 아직까지는 1400 거리 경험도 없다는 점. 그래서 아직까지 거리 경험 부족과 선입력 부족으로 좀 이번에는 좀 힘든 싸움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마필은 제이트로스입니다. 자마들이 굉장히 잘 뛰었죠. 형제마들이 뭐 나피도쿠스, 나피도 아래서 상당히 좀 잘 뛰었고, 기본적으로 뭐 혈통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출전하는 마필들 중에서 가장 고가의 마필입니다. 7천만 원이고, 카우보이 칼 자마입니다. 결합관 자마로는 비슷한 혈통으로는 쟁쟁한 마필들이 많죠. 원일 강자, 에이스 돌풍, 와우와우, 뭐 상당히 잘 뛰고 있는 마필이고 잘 뛰었던 마필들입니다. 그래서 결합 자체, 매칭 자체는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문제는 이 카우보이 칼이 순말 우승이란 점입니다. 앞말들이 잘 뛴 말들이 없어요. 유일하게 지금 앞말들이 잘 뛴 마필이 이제 이 담양 한우, 그리고 제다이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순말들만 잘 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교사들 사이, 마방 안에서 하는 얘기, 그리고 마저들 사이에서 하는 얘기는 역시 카우보이 칼 앞말들은 못 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점을 부식시킬 수 있을지 그게 관건이고, 또 워낙 앞말들을 잘 만드는 마방이다 보니까는 또 뭐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만은 이 마필 같은 경우는 뭐 선입, 취입, 각질이 자유롭다는 게 장점이고, 근데 직전 경주 이제 1400으로 거리가 딱 늘어나자 탄력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늘어난 거리에서 적응력 부족을 보였다는 거죠. 이번에는 1600이라는 점이 더욱더 불안할 수밖에 없고, 혈통적 기대치는 분명히 있는 마필이긴 하지만 이 혈통을 보면 앞말들이 좀 약점을 보일 수밖에 없는 혈통이고, 이번에 직전보다 더 늘어난 1600 거리에서는 힘 부족을 보일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최근 자후지 부종, 병력도 안 좋고, 그래서 이번에는 뭐 향후 발전 가능성은 열려있는 마필이긴 하지만 현재까지의 그 내용들만 놓고 본다면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은성 위너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형제마들로는 엘리트 퀸, 그리고 블랙뮤직, 아침 한성 다 기본은 했죠. 기본은 했고, 혈통적 기대치는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매니피 자마이고, 그리고 비슷한 결합으로는 뭐 산타 글로리아만 잘 뗐죠. 반지의 기적이라든가 정문 드래곤은 좀 기대 성적이 조금은 좀 덜하죠.
직전 경주 1300m에서 선두권 공략한 이후에 우승을 했는데 1월 28일 경주를 보면 힘은 있는 것 같아요. 외곽 무리하고도 탄력이 나오는 거 보면 힘은 있는 듯한데 발을 못 바꾸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못 바꾸기 때문에 1600으로 대폭 늘어난 거리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성위너도 이번에 좀 어려운 싸움을 할 것 같고, 서기 포인트 같은 경우는 뭐 결합 자체 콩고드 포인트 자마인데 결합 자체는 크게 임팩트 있는 게 결합은 아니고 직전 1400m에서 우승을 했어요. 서기 포인트는. 그래서 거리 적응력이 좀 좋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국산 육군 1400m는 국산 육군 최약체 편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전 우승은 그닥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또 패출혈 병력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빠른 페이스를 또 뛰다 보면 또 패출혈이 또 나올 가능성도 있고, 아직은 능력 면에서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많이 처진다. 서기 포인트는 좀 힘들고, 럭키 크라운 같은 경우는 5군 지롤나무 자마입니다. 이번 경주에 출전하는 유일한 지롤나무 자마인데 5군으로 6군에서 5군으로 승군한 이후에 5군에서도 정체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역시 좀 출전에 의미를 두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맨 마지막으로 살펴볼 마필은 PNS 골드입니다. 혈통은 상당히 좋죠. 형제마들이 굿캐스팅 거마시 하이킥입니다. 그 굿캐스팅은 지금도 뭐 현역으로 뛰고 있는 1군에서도 상당히 셌던 마필이죠. 그래서 혈통적 기대치는 상당히 큰 마필인데 아직까지 우승이 없어요. 그리고 직전에 이제 2차구로 이 5군으로 승군한 상태이고 아직까지 5군에서의 경험은 없습니다. 직전 같은 경우는 이 마필 같은 경우는 뭐 능력이 없다기보다는 병력이 안 좋아요. 다리가 안 좋기 때문에 제대로 훈련도 못하고 제대로 성장을 못 시켰던 부분이 있습니다.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직전 경주 그나마 상태가 조금은 좋아졌어요. 예전보다 상태가 조금은 좋아졌는데 발주기 요동을 하는 바람에 그 발주기 유도원이 이 유도끈을 잡고 있다가 늦게 났어요. 그러면서 늦발을 하는 바람에 이착을 했는데 사실 정상적으로 출발을 했어도 우승은 장담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향후 발전 기대치는 분명히 있는 마필이고 5군도 벗어날 수 있는 마필로 생각을 합니다. 가능성은 많이 열려있는 마필이긴 한데 우선 다리부터 좀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번에 출전하는 마필들을 모두 살펴봤는데 일단 강력한 우승 후보는 뭐 나운드 스포트 그리고 부산에서는 골든 파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참 좋은 친구도 전개가 관건이지만 선두권 전개만 한다면 경쟁력을 보여줄 것이고 부산의 이 노드2V도 절대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서울의 PNS 럭키도 현재의 이 여건이라면 충분히 좀 싸움을 복병마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마필이다.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저는 요 5마리 일단 첫 번째는 역시 아무래도 라운드 스포트, 두 번째는 골든 파워, 세 번째는 PNS 럭키, 네 번째는 노드2V, 그리고 다섯 번째는 참 좋은 친구. 참 좋은 친구는 능력은 되는데 전개에 의해서 성적의 당락이 결정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도안이면 모일 수밖에 없어요. 기복을 보여도 할 말이 없는 그런 경주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강력한 우승 후보는 라운드 스포트, 그 뒤를 이제 골든 파워, PNS 럭키, 노드2V, 참 좋은 친구, 요 정도 순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누나 스테이크스 출전마들을 살펴봤습니다. 어, 내일 화요일이나 모레 수요일날 또 일반 소통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많은 방송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좋은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